제 아들이 중학교 3년 동안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 얘가 또 그 게임도 보면 사람 죽이는 게임 많잖아요. 또 성인용은 막 피가 튀어 이런다고. 그 애가 이제 막 게임을 한 3년을 게임을 완전 미쳤으니까 게임을 하고 나는 밥 먹으러 하려고 재민아 이러면 평소에는 게임 안 하면 아빠 왜 이러는데 게임하다 내가 안 들려, 안 들려. 왜? 아니 눈이 이래가지고 왜? 왜냐면 게임 못하게 할까봐 아주 도전적이 되고 그래 3년 동안 그 게임 치유 센터가 있어요. 3번 갔어. 어이고. 3번 가도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해도 어떤 생각이 하면 무자식 상팔자란 말이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 말도 틀린 게 얘가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더니 아빠 나 게임 끝. 이제 공부할게 대학 가니까. 네, 스스로 지가 결심을 해야 돼. 센터도 필요 없어. 맞아요. 그러더니 딱 게임 끊고 공부해가지고 대학 잘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고비가 꼭 있구나. 그리고 재민이 너도 나중에 아들 낳아가지고 마음고생 좀 해봐라.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30다 된 청년 아들에게는 뭘 걱정하고 계세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결혼. 결혼을 해야 되고 자식을 3명 낳아야 되고. 아이고야. 왜 3명이에요? 아유, 3명은 어떻게 나오죠? 아니, 아니 지금 나을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애한테 3명 명. 낳아. 네, 3명 그러니까 너무 장가가기 버거워요. 싫지 부담되니까. 네. 우리 아들도 참 달라진 게요. 그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좀 묵뚝뚝하고 단답형이에요. 싫어, 됐어,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 장가 가서 너 똑같은 애 낳아봐라. 막 그렇게 그렇지. 이제 엄마 하소연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얘가 사고 쳐가지고 딱 손녀딸을 낳고 어머 싹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사고 쳤다는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네. 아들 얘기하시죠. 혼나 이제 막 행복한 사고죠. 네. 싹 달라지고 그 컴퓨터만 진짜 방에서 하던 애가 이제는 자기 딸 먹이고 입히는 시간 정확히 해야 되고요. 내가 조금만 이래도 돼, 괜찮아. 막 그러면 엄마 안 돼. 얘는 이래서 이 시간에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조용조용히 해줘야 되고 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적이 되고 책임감도 따르게 되고 자식을 위해서 그동안 엄마가 몰랐던 엄마가 힘들어했던 거 그걸 본인이 느끼게 되니까 엄마 미안해.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저한테 엄마 힘들게 이렇게 나를 해줬는데 내가 그거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 얘기를 했을 때 야, 자식이 있어야지 저렇게 아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딸 낳고 많이 바뀌었고. 네,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바뀐 아이고, 아들 모습에 또 무엇보다도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없었으면은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여기 앉아 있었겠어요. 내가 67살 때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잖아. 그때 여러분들은 좀 궁금할 거야.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간을 줬느냐. 나를 간을 그 당시는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예. 그 당시에는 이 간 이식이라는 게 유행하지도 잘 모를 때야. 그때 아들이 나를 살리려고 그냥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아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맞아요. 그 후로 더 행복했어. 67살 이후로 이 나이 때까지가 더 네. 행복했어. 그러니까.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니까요. 네. 그 둘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이 설레 절값을 줬다 그러면은 우리 큰 아들은 뭐 덤벙덤벙 잘 써요. 그런데 얘는 돈이 지 후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는 본 사람이 있는데 나온 거를 본 사람이 지금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추측키로 지 통장 안에 뭐 집 한 채 값이 들어 있는지 얼마가 들어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방 안에 몰래 그냥 디지털 카메라를 이런 종류 저런 종류 렌즈 뭐 엄청나게 사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 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랬더니 사진에 그냥 취미를 좀 가지려고 이래.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집안에서는 사진에 사실 이게 취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질이 없거든요. 야, 너 말아라 이랬는데 그냥 그만둔 줄 알았어. 어느 날 저도 이제 작곡가로서 막 이게 한동안 우리 가요계에서 행사용 노래만 쿵짝쿵짝 하는 노래만 계속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서정적인 노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작곡가인 제가 그거를 이제 낸다고 앨범을 내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찍어드릴까요? 이래요. 찍었는데 생각외로 이거 거의 뭐 작가인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델 사진을
사진 그 작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고 난 뒤에 여러 이제 가수들이 찾아와서 지금 네, 자켓 사진을 찍는 작가 오히려 요즘은 저를 도와주는 그런 입장도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자식이 있어서 큰 행복을 받는데 맞아요. 제가 칭찬받을 때보다 자식이 칭찬을 받으니까 그럼요. 더 맞아요, 행복가 맞아요.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이 물론. 여러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서 숙행 씨 표정이 좀 불편해지신 거 보니 빨리 결혼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물론 네. 다복한 가정 여유 있을 때는 많은 자식을 낳으면 너무 좋지만은 너무 좋은데도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면 저 혼자 살다 보면 저도 객지 생활하니까 저 하나 건사하는데 뭐 생활비, 맞아. 뭐 전기세, 핸드폰비, 그렇지. 뭐 다 밥 해야 먹고 돼. 뭐 배달비. 먹고 뭐 배민비 뭐 먹고 사는 걱정이 있는데 여기에 진짜 뭐 어른들은 옛날에는 야 밥숟갈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아니에요. 배민 하나 더 시키면 금액이 확 엄청 커지고 맞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일용직이잖아요. 불러주시지 않으면 저는 무직자거든요. 뭐 일 들어왔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없을 때는 또 백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좀 규칙적이지 않고 뭐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를 땐 꼬박꼬박 나오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민 씨는 옆에서 이 말하면 맞아, 저 말하면 맞아. 아니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저희 또래 애들은 전부 다 자취를 하잖아요. 자취를 하는데 막 월세도 엄청 비싸잖아요. 요즘은 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뭐 배달비 하면 배달비도 막 기본 막 5,000원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우 난리 부르스인 거예요. 진짜 맞아, 막 맞아. 밥 한 번 먹는데 기본 2만 원이고 그러다 옛날에는 보면은 우리 물 사 먹는다는 생각 예. 못했잖아요. 근데 누가 그랬거든. 나중에 물도 사 먹을 걸 이랬는데 지금 진짜 우리 물값 장난 아니잖아요. 아, 무슨 물값이 2,000원이에요. 막 게임방 가면 옛날에는 엄마가 그냥 물 끓여줬잖아. 우리 보리차 이렇게 끓여주셨는데 지금 서울 생활하는데 저희는 물 사 먹어야 돼요. 맞아요. 사실 이러다 보니 결혼이면 네. 출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네요. 월세 내기에도 손발이 달달 떨리는데 이렇게 달달 떨리 솔직히 나도 반지하 생활하면서 옥탑방 다 전전하면서 이렇게 일구긴 일궜는데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결혼했어, 자식을 낳았어. 너무 이뻐요. 진짜 미칠 정도로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큰애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스킨십을 너무 잘했거든요. 엄마 팔을 손을 막 집어넣어서 엄마 팔은 너무 시원하고 너무 부드러워. 계속 만지고 자던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중학교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요. 그랬던 애가 어느 순간 탁 변하는데 말이 없어져요. 밥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항상 얘기하거든요. 잘 먹었습니다. 뭐라고? 잘 먹었습니다. 너한테 얘기하니 복화술 했니?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 이러고 가요. 잘 먹었으면 좀 크게 얘기해 줄래? 대답이 짧아지고 말이 없어지고 스킨십도 아예 없어. 그냥 엄마 팔짱 한번 끼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긴 있어. 그러다가 엄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요? 이런다니까. 그게 엄청 그 시기만 서운하게. 지나면 돼. 저도 그 시기 지나면 된다. 그래도 지금은 얼굴이라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원래 사춘기 때 다 그래요. 그럼요. 기다리고 있긴 있거든요. 네. 승민 근데 씨도 그게 그랬어요. 남자가 돼가는 과정이 그거예요. 맞아요. 남자가 돼간다는 뜻이에요. 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박사님 이게 걱정 없는 인생은 없는 거죠 사실. 당연하죠. 고등학생 아들이 엄마한테 대답이 짧고 스킨십을 안 한다. 그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젊은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경제적인 힘 때문에 자녀를 갖기 싫다 이해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삶의 큰 선물 가운데 하나거든요. 네. 억지로 낳아야 된다. 무조건 안 낳겠다. 이런 양극단의 이야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받되 또 선물이 없다면 다른 선물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